예, 이번 시간에는 급여 자료 입력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세무사랑 프로의 원천징수의 근로소득 관리 쪽에 보면 급여 자료 입력이라고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급여 자료 입력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급여 자료 입력은 상용 근로자의 각 월별 급여, 각종 수당 관련되는 자료, 상여금에 대한 과세, 비과세 여부와 간이세, 국민연금 등 근로자 부담분의 4대 보험료를 입력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입력되는 정보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시퀀서나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의 작성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급여 입력 전에 우리가 사원 등록이나 본 메뉴 툴바에 있는 수당공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F4번 수당공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미리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68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교재는 83페이지로 갑니다. 자, 83페이지에 전 시간에 제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특례에 대한 부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 우리 그 원천징수의 근로소득 관리 쪽에 사원 등록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8번 단일세율 적용해서 19% 적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84페이지로 갑니다. 급여 자료 입력 쪽에서 우리가 수당 공제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당 공제 F4번에 있는 메뉴가 되겠는데요. F4번 메뉴를 선택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단 부분에 수당 등록이라고 있고 하단 부분에 공제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수당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급, 상여, 각종 수당의 과세, 비과세 여부를 결정해서 등록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공제 등록은 직원의 급여에서 차감해야 되는 항목들을 등록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을 공제 등록은 기본적으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등록된 내용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당 등록에 대한 부분 8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당 등록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상단 부분에 있는 수당 공제 등록의 수당 등록에 대한 부분인데, 과세 구분과 수당명, 그 다음에 근로소득 유형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월정액 여부가 있고 사용 여부가 있습니다. 사용 여부. 자, 과세 구분에 대한 부분은 과세 급여와 비과세 급여를 구분해 달라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비과세 부분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수당명으로 가서 비과세를 선택하고 수당명으로 가서 F2번 수당명을 등록하신 다음에 유형에 가서 F2번 선택하셔서 코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한도를 결정하게 되는 비과세 한도를 결정하는 과정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과세 구분에서는 과세와 비과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세와 비과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수당명은 급여 대장이나 급여 명세서에 기록되는 수당의 명칭을 의미합니다. 명칭을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 근로소득 유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로소득 유형은 과세 구분에서 비과세를 선택한 경우에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유형을 선택해서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는 메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하단 부분에 예를 들어서 비과세, 자, F2번 눌러서 찾아봅니다. 자, 학자금이라든가 뭐 일직료, 숙직료 여비가 있다라고 하면 일직료, 숙직료 여비 선택하시고 유형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등록하면 한도가 어떻게 되죠? 전액 비과세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월정액 여부에서 등록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어쨌든 비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근로소득 유형이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금액에 대한 그러니까 한도가 있는 부분들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유형을 선택이 자동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정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월정액에 대한 부분은 0번 부정기와 1번 정기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인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 여부를 계산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죠?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그러니까 월정액급여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월정액급여가 정기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만 합쳐서 계산을 합니다. 그죠? 부정기적인 금액은 빼고 정기적으로 받은 금액에 실비변상적 급여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 부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하단 부분에 한번 보시면 별표 3개로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데요. 야간 근로수당은 전년도 총급여 2,500만 원 이하이고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사원만 연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단 부분 수당 등록에 야간 근로수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비과세 코드 1007번을 선택했다면 요건에 맞춰서 비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당과 공제 등록의 현재 귀속연도 전체 월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등록된 내용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전부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실비 변상적인 수당은 정기적이라 하더라도 월정액 쪽에서 정기로 선택했더라도 비과세 한도만큼은 월정액 급여에서 제외된다. 자가운전 보조금 같은 경우에 30만 원 받는다면 20만 원까지는 제외가 되는 거고요. 제외가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수당의 경우에도 수당명은 편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수당 명칭은 어떤 형태로든 편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추가해서 할 수 있는데 86페이지에 식대의 경우에 음식물과 현금을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과세고 기존 등록된 수당명의 식대는 사용 여부에서 불허하고 신규로 식대를 과세로 등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식대가 이렇게 비과세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비과세가 아니라 그냥 과세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추가로 하단 부분에 과세로 선택하신 다음에 식대를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대 해서 뭐 정기급여로 해서 정기 사용 여부의 여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등록을 하실 때 수당 등록 시 과세 구분에서 비과세 선택하는 경우에 수당명에서 F2 코드 도움을 통해서 비과세 코드 도움 보조 화면에서 나오는 내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과세 선택을 하게 되면 F2번에 비과세 코드 도움이 나오는데 이 비과세 코드 도움의 내용을 갖고 선택하신 다음에 정리를 하시면 세법상의 한도 금액까지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6페이지에 2번에 비과세와 과세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 수당공제에 어떻게 등록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비과세와 과세가 동시에 있다. 제가 조금 전에 식대를 이렇게 등록을 했었죠. 상단 부분에 있는 식대 비과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일부는 과세가 되고 일부는 비과세가 된다라고 하면 식대 동시에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과세와 비과세가 동시에 있다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 자, 수당 등록을 이렇게 등록하신 다음에 1월달 급여를 제가 체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식대라고 하는 부분과 하단 부분의 식대라고 하는 부분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오죠. 자,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나오면 어떤 게 비과세 식대고 어떤 게 과세 식대인지 과세가 되는 급여인지 이게 판단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F4번 수당 공제 쪽에서 자, 비과세와 관련되는 부분 식대는 하단 부분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수당의 경우에도 수당명은 편집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그냥 비과세라고 명칭을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세되는 식대에는 그냥 그러니까 과세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대장 입력하실 때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제 등록 밑에 보시면 파란색 글자로 비과세 항목 입력 화면 표시 여부라고 해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비과세 항목에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정리를 다시 하게 되면 제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 표시를 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 수당 공제가 어떻게 되죠? 수당 공제 쪽에 있는 내용들이 식대 비과세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파란색으로 보이고 과세되는 부분은 까만색으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색깔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는 비과세와 과세 여부를 구분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식대 비과세라고 하는 명칭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88페이지에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수당을 과세와 비과세로 설정하여 등록하였다 할지라도 이 비과세가 제대로 적용이 되느냐는 부분인데 야간 근로 수당 같은 경우에 생산직 근로자인 경우에만 비과세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추가 요건들은 우리 사원 등록에서 기본사항에 보시면 국외 근로 제공과 또 생산직 여부 등에 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정보에서 여부를 결정이 돼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백두산은 생산직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대장상에 연장 근로수당이 있다, 야간 근로수당이 있다 하더라도 비과세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생산직 여부에 여로 체크되어 있고 연장 근로가 비과세인데 여로 되어 있죠. 여는 24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안기부 같은 경우에는 생산직이긴 하지만 연장 근로 비과세가 부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전 연도 전년도 총급여가 2,5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사원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와 연계돼서 비과세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 우리 88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89페이지에 급여 자료 입력에서 급여를 입력을 하는데 급여를 입력하는 방식은 귀속 연월과 지급 연월을 입력해서 정리를 합니다. 귀속 연월은 근로소득의 귀속월을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지급 연월은 원천징수 시기를 의미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에서 신고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천징수 세액 신고 납부 기한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급여에는 급여도 있고 상여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급여대장이 있을 수도 있고 상여대장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급여와 상여금이 동시에 나가는 급여 상여대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당 급여 항목 중에 상여 안에 금액이 입력이 안 되어 있다. 모든 직원들이 상여 안에 금액이 없다라고 하면 급여대장으로 이렇게 급여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상여 안에 금액이 이렇게 500만 원 입력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급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급상여라고 나오죠. 그러면 급여와 상여 대장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이 상여금만 입력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여로 표시가 됩니다. 상단 부분에 상여로 표시가 되면 상여 대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고요. 자, 중도 퇴사자가 있는 경우에 우리 교재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도 퇴사자가 있거나 또는 직전 연도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 급여대장상에 반영을 하실 때에는 F7번에 있는 중도 퇴사자 정산이나 또는 역삼각표에 있는 연말정산이나 분납 적용과 관련되는 정보를 통해서 기능을 통해서 반영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F6번에 지급일자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F6번 지급일자라고 하는 부분은
급여 자료를 입력하면서 입력한 지급 연월일을 수정, 복사, 삭제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일자도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급 연월일은 한번 등록이 되면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등록되어 있는 대로 그냥 정보가 저장이 되는데 그 날짜를 수정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F6번 지급일자 기능에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지급일자 수정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급여가 동일하다라고 하면 복사 기능을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요. 급여 대장 전체를 삭제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F8번에 마감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자, 1월달 급여를 우리가 다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더 이상 수정할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F8번 마감이라고 하는 버튼을 통해서 마감을 하시게 되면 더 이상 1월달 급여에 대해서는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마감 이후에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F8번 마감 취소 버튼을 통해서 마감하시고 마감을 취소한 후에 수정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급여 자료 입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